봄은 오는가. 예, 참. 그 봄이 왔어요. 네. 여러분 잠깐 보시면서 자, 어제 한동훈 대표가 대구를 찾았습니다. 대구를 찾았는데 어제 보니까 우리 하문수님이 어제 또 가셔서 우리 아주 열렬 구독자분이신데 그 한동훈 대표 이렇게 막 비난하는 분들하고 조금 뭐 해서 또 손도 다치시고 그렇다는데 아이고. 괜찮으신가 모르겠습니다. 손에 또 멍이 드셨던 모양인데요. 사진 봤습니다. 예, 예. 그 제가 페이스북 보니까 우리 한문수님이 가셔갖고 또 열심히 또 이게 하시다가 여기 또 손에 또 멍도 드시고 하셨던데 또 하나 이게 지금 일부 언론에서 어제 한동훈 대표가 뭐 뒷문으로 들어갔다, 뭐 밑으로 지하로 들어갔다, 네. 급히해서 그 그게 감독님 있는데, 매일신문이 네? 그 기사 낸 거 그 있으면 좀 찾아서 올려주세요. 네. 근데 네. 그게 아니라면서요? 예, 그 오늘 아마 그 언더73 방송에서 박상수 위원장이 그 팩트 체크를 했을 텐데 네. 당시에 이제 동영상을 저희가 받았어요. 그 들어오고 나가는 한동훈 대표가 들어오고 나가는 동영상을 받았는데 지하도 아니고 북문으로 들어왔는데 네. 그게 뒷문도 아니고 네. 학생회관이랑 가까운 정문이랍니다. 음. 그러니까 뭐 지하니 뭐 뒷문이니 하는 얘기들은 한동훈 대표를 어떻게든 폄하하고 뭔가 나약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담겨 있는 기사가 아닌가 싶어서 네. 오늘 많이 논란이 되고 있고 또 언더73에서 팩트 체크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독님 그 영상이 있나요? 한번 보여주시면 네, 한번 볼까요? 네, 저게 지하가 지하입니까? 아니잖아요. 저게 지하인가요? 근데 영상 네. 화질이 되게 좋네요. 네. 저기 지하가 아닌데 저게 북문으로 저렇게 다 들어가는데 근데 일부 언론에서는 뭐 한동훈 대표가 예를 들어서 뭐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 뭐 이 지하로 갔다 이렇게 지금 일부 기사가 났는데 요즘 기자들이요 이 정말. 상황을 좀 체크를 하고 네. 기사를 쓰든지 해야지. 좀 보십시오. 전혀 뭐 저렇게 당당하게 걸어 들어갔습니다. 학교 관계자들하고 인사를 하고 우재준 의원, 뭐 한지아 의원, 예. 뭐 저렇게 해서 인사를 하고 이제 강연장으로 가는 그 모습입니다. 절대 피하지 않고 그냥 당당하게 본인이 갔습니다. 갔는데 저걸 두고 뭐 지금 학생들이 또 서로 또 찍겠다라고 저렇게 이야기하는데, 아이고 참 정치 참 어렵다. 매일신문이 원래는 이제 매일신문이요. 가톨릭이 가지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대구 대교구가 갖고 있었는데 경영이 안 좋아서 뭐 등등해서 저게 일반 그 사업하시는 분한테 팔았습니다. 네. 지금은 매일신문은 가톨릭 소유가 아니고 지금 일반 사업하시는 분의 매체인데 꽤 이제 아마 좀 강성 보수의 뭐 이런 이미지들을 좀 하고 있는 것 저기 같아요. 뭐 산에 뭐 좀 여러 가지 그 편집국의 그 소동이 있는 것 같아요. 편집국 기자들이 그 사설의 논조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객관성을 잃어버리고 네, 언론 본연의 사명인 진실 보도하고는 좀 상당히 거리가 있게끔 네, 어떤 특정한 정치적 어떤 의도나 이런 걸 가지고 너무 논설을 쓰고 뭐 하는 거 아니냐 해서 편집국 기자들이 그냥 문제 제기도 하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네. 근데 다른 건 좋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기사를 쓰려면 팩트 체크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 김하나 기자님. 네. 기자님도 그 여러 기사 썼겠지만 기본적인 팩트 체크는 하셔야 되잖아요. 네. 너무 또 기자 혼내지 마십시오. 또. 네? 또 같은 기자라고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맨날 정치 깔 때는 뭐 여야 가릴 것 없이 그냥 안으로 굽는다고 그냥 이래놓고 말이에요. 네. 기자는 또 뭐 네, 그렇죠. 좀 다 봐주세요, 박봉에 또. 다 시달리는데. 박봉은 아닌데. 일단 뭐 한 대표 요 팩트 체크 좀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근데 어제 한동훈 대표가 가면서 꽤 학생들한테 인기가 많았던 걸로 보여집니다. 어제 학생들이 한 200여 명이 자리 원래 예정보다 꽤 많은 학생들이 와서 강의를 들었고, 한데 어제 재미있었던 것은 한동훈 대표가 어떤 메시지인데요. 특히 이제 보수 지지자들한테 죄송하다. 어제 이제 특히 아무래도 이제 강성 보수 지지자들 분들 이제 하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에게 꽤 죄송하다는 메시지를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리고 또 그 앞에 보수 지지자분들의 애국심을 잘 알고 있다라는 말씀도 했죠. 이게 네. 아마 한동훈 대표의 진심이 담겨 있는 메시지일 건데요. 실제로 이제 저도 세종갑에서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고 많은 당원분들이 이제 제가 비상경과 탄핵 관련해서 가졌던 입장과는 좀 다른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다. 네. 그런데 그 가장 제가 작년 선거 때 가장 제 앞에서 열심히 뛰어줬던 분들이
지금 뭐 집회에 나와 계시고 사실 제 입장과는 다른 입장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으로 한동훈 대표는 아마 뭐 단순히 당협위원장 수준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힘의 대표였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많은 당원분들 그리고 강한 애국심을 가지고 지금 한동훈 대표와 조금 생각은 다르지만 집회에 나가서 열심히 추운데도 불구하고 목소리를 내고 계시는 많은 당원분들, 애국심을 가진 많은 당원분들한테 대한 안타까움과 애잔함 이런 걸 아마 가지고 계셨을 거고 네. 그걸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던 어떤 입장이 달라진 건 아니지만 네. 그런 어떤 안타까움과 애잔한 마음은 많이 표현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 취지에서 이번에 대구 가서도 그런 발언을 하신 것 같고 많은 분들이 한동훈 대표의 그런 발언들을 들으면서 많은 뭐 위로도 받고 또 동질감도 느끼고 다시 싸우려고 하는 어떤 결의도 다지고 하고 계십니다. 어쨌건 우리가 이제 끝내 한 길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네. 끝내 한 길로 가야 되고 그런 승리의 길로 이제 가야 될 텐데 물론 지금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입장 차이로 인해서 조금의 어떤 서로 갈래는 좀 다르지만 그러나 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또 애국한다라는 그런 생각들 그리고 이 좌파들이 만드는 세상을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들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다 공통점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 정치라는 그럼요. 게 100개 중에서 한 개만 맞아도 함께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어제 특히 내려가서 일부분들이 뭐 반대는 있었지만 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의 어떤 마음을 좀 달래고 또 그분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 자세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봐요. 우리가 이 험한 세상, 복잡한 세상 살면서 같은 당에 한솥밥 먹는 동지라고는 하지만 뭐 여러 사안에 대해서 매번 다 의견 통일이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네. 그다음에 그 당시 그렇게 급작스러웠던 비상계엄 그리고 충분한 토의를 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주어지지 않던 상황, 당 대표로서 결단을 해야 되는 순간, 그 윈스턴 처칠 말대로 공포는 반응이고 용기는 결단이다. 그 당시 한동훈 대표는 결단을 내린 거예요. 용기는 그 결심과 결단을 내린 거고 그렇게 한 건데, 근데 그 결과가 본인의 의도하고는 무관하게 우리 당원들 지지자들 마음 상하게 한 거 거기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는 게 보수의 본질은 책임감이다. 이런 얘기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근데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 과거 그 중국에서 보면요. 모택동의 공산당하고 장개석의 국민당이 국공합작을 합니다. 그렇죠. 나중에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왜 그걸 국공합작을 했어요? 음. 일본 군국주의가 쳐들어왔기 때문에 일단 그 외적을 물리치는데 공산당 니들하고 우리 국민당 우파하고 그 싸우더라도 외적은 물리쳐 놓고 싸우자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공합작이 1차, 2차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일본 군국주의가 물러나니까 또 지들끼리 국공내전으로 간 거 아닙니까? 근데 완전히 생각을 달리하는 공산당과 국민당도 합작을 하는데 같은 당에서 합작을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지금 말이죠. 뭐 이제 다음 주 요번 주 물 건너가 다음 주에 뭐가 결론이 났는데 좀 아무래도 안 좋은 결과가 나와서 조기 대선이 이렇게 되면은 이 시간이 굉장히 촉박하거든요. 일정표가. 근데 거기서 찬탄이 어떠니 반탄이 어떠니 찬핵 탄반 뭐 계엄 찬반 뭐 부정선거가 있네 없네 이런 거 갖고 우리끼리 지지복구 싸우면 누가 제일 좋아해요? 네. 이재명이 제일 좋아하죠. 그러니까 지금은 큰 거 이재명 정권의 출현만큼은 막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공동의 목표를 두고 크게 뭉쳐야죠. 사실은 뭐 이재명 체제 또 이재명 정권 잡는 거 그걸 막는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그 이상 사실 어제 한 대표가 이야기한 것도 그렇잖아요. 이 AX 시대라고 할까요? 결국은 그 이상의 또 비전을 제시를 해야 된다. 예. 그냥 우리가 그냥 단순히 여러분 힘만 뭉칩시다라고 해서 국민들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예. 우리가 만들 세상은 이런 세상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개헌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나아가도 희생을 해야 되겠다. 이런 어떤 메시지들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동훈 대표가 여기저기 인터뷰에서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단순히 이재명에 반대하기 위해서 뭉치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 AX 시대로 나아가고
새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뭐 개헌이 필요한데 그걸 막는 걸림돌이 있고 네.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사람도 바꿔야 되고 이제 뭐 해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이재명 대표가 계속 막고 있고 이런 걸림돌이기 때문에 이재명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사실은 한동훈 대표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87년 체제가 수명을 다했으니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 구시대와 결별하고 새 시대로 나아가자는 그런 얘기. 그리고 그 새 시대란 AI 시대, 반도체 시대, 그리고 한미일 경제 블록으로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시대로 나아가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러기 위한 필수 조건이 이재명 대표였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라고 계속 말을 하고 있고요. 네. 제가 어제 세종에서 공주 세종 지역 당원분들을 좀 만났습니다. 네. 근데 그 당원분들 중에서는 한동훈 대표 지지자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한동훈 대표가 최근에 뭐 대구에 가서 여러 가지 뭐 안타까운 마음, 죄송한 마음을 표현하는 거 가지고 굉장히 또 그 지지자분들 마음을 아파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드렸던 말씀은 뭐냐면 한동훈 대표는 본질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한동훈 대표는 항상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그 한동훈 대표를 그 안에 뭐 7단계의 뭐 수장 이 정도로 가둬둬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분은 국민의힘의 대표였고 나아가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정치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작은 어떤 테두리 안에 이 한동훈이라는 분을 가둬둘 것이 아니라 더 확장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사람과 교감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오히려 더 밀어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아마 그런 취지에서 한동훈 대표도 전국을 돌면서 많은 분들과 더 확장성 있게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지금 정치가 늘 지적합니다. 대한민국은 정치만 잘하면 된다. 자, 그러면 이 말만 하지 말고 이제 그거를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뜻이 중요하겠죠. 정치라는 게 정치인만 바뀐다고 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결국 정치를 바꿔야 되는 것인데요. 지금 아마 여러분 보시면 정말 우리가 중요한 분기점에 살고 있습니다. 저만 하더라도 쭉 이렇게 시대를 살아오면 제일 충격받았던 게 이제 흑백 TV에서 칼라 TV로 바뀌었을 때, 야, TV가 칼라로 나온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이에요. 네, 정말 시골에서 문화 충격이에요. 네, 뭐 칼라로 나오는데 와 이런 세상이 다 있구나. 그 다음에 제가 기자 생활하면서 이 저 카폰이 처음으로 나왔어요. 차에 달고 다니. 요즘 여러분들 뭐 카폰 카폰 처음 토기에 네, 처음 들어봤어요. 어우 세대 차이나. 세대 차는 이 카폰. 카폰 있잖아요. 저 처음에 나왔을 때는 거의 제 팔뚝만 했어요. 네, 그 벽에서 샀어요. 네. 그 카폰이 나왔는데 그 카폰이요 차에 다는데 그때 돈은 400만 원 했어요. 그 언론사 차에 이렇게 카폰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막 경찰이 딱 잡잖아요. 그러면 카폰 딱 들면 경찰이 총성하고 이제 가면서. 카폰을 딱 이게 완전 신분 네 저거였거든요. 그다음에 핸드폰을 줬는데 거의 벽돌 핸드폰. 이걸 이제 들고 이제 뭐 한 30분밖에 못 써요. 이제 그런 거. 근데 이제 스마트폰이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뭐예요? 바로 AI가 시대입니다. 모든 걸 다 AI가 해줘요. 기사도 AI가 써주고요. 제목만 넣으면 기사 써줍니다. 딱 제가 무슨 칼럼 쓰고 싶잖아요. 그 칼럼만 딱 넣으면 기사를 그냥 그대로 써줘요. 진짜 아주 잘 써줍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시대가 되면 직장도 바뀌고 세상도 바뀌고 다 바뀝니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따라가느냐 아니면 이거를 끌고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런 세상을 홍준표, 김문수, 이재명 이런 분들이 끌고 갈 수 있겠어요? 끌고 갈 수 있겠습니까? 방탄복만 있는 사람이 끌고 갈 수 있겠어요? 없습니다. 그럼 새로운 어떤 시대를 우리가 이번 기회에 만들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계엄의 밤에요. 챗 GPT한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어봤으면 숲에 숨어라 이런 답은 안 나왔을 겁니다. 방탄복 입어라. 네. 그런 이야기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재명은 저거 보고 했을 걸. 야, 지금 이렇게 저 러시아제 권총 나온다는데 나 어떻게 해야 돼? 방탄복 입으세요. 방탄복 입으세요. 이런 거 나오지 않겠어요? 네? 야, 참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한동훈 지금 전 대표가 발신하는 메시지는 결국 화합과 통합의 이야기 아니겠어요? 네, 화합과 통합해야 우리가 그 힘을 가지고 새 시대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언더73에서 김종인 전 위원장을 모시고 방송을 한번 했습니다. 그랬었죠. 네. 근데 김종인 위원장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되는데 그걸 이끌어가려면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 네. 그걸 하기에 한동훈 전 대표가 아주 적합하다. 한동훈 대표를 능가할 만한 사람이 없다 국내힘에서. 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그 다음에 했던 얘기가 뭐냐면 이제 그런 리더십의 교체라는 것은 사실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면 가장 좋지만
우리 마음만큼 그렇게 점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때로는 급박하게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국민의힘의 리더십 교체가 그렇게 이루어졌는데 조금만 더 참아주면 되는데 한동훈이란 새로운 리더십을 국민의힘이 참아주지 못했다. 그게 네. 아쉽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네. 맞아요. 저도 그 대목 예. 직접 들었는데 예. 참 전곡을 찌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참 그걸 보면서 과연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의 수준을 갖고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 솔직히 저는 뭐 굉장히 회의적인 생각이 많이 들긴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리더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네. 또 달라질 수가 있는 거 그러니까 아니겠습니까? 미래지향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화학과 치유를 얘기했는데 그 치유는 미래지향적으로 치유를 해야 됩니다. 예. 참 어쨌건 새로운 시대, 새로운 시대를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고 뭐 많은 분들께서는 비판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뭐 왜 윤석열 대통령을 저렇게 하냐 뭐 등등 이야기를 하는데 뭐 아마 여러분보다 저희 전화 지원님이나 그 과정들을 뭐 워낙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뭐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느끼면서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없는 그런 뭐 내용도 있고 한데 저희들 생각은 그래요. 뭔가 이제 새로운 어떤 이번 기회에 구시대 정치를 좀 이제는 딛고 새로운 걸로 바뀌지 않으면 그럼요. 이 대한민국은 이 삼성의 이종희 회장이 그 이야기 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직생이라고 쭉 죽기를 과거하면 살아날 수 있다고 지금 삼성마저도 지금 그런 위기감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근데 정치인들은 나 몰라라 해요. 맨날 지금 가서 그냥 제가 보니까요 대한민국 정치인이 이 극한 직업 같아요. 왜요? 보면 미국의 국회의원들 하원 의원들은요 한 전체 400명 넘게 중에서 100명이 워낙 지역이 넓으니까 회기가 열리면 그냥 의원들 방에 잔대요. 네, 거기서 맞아요. 숙식을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스웨덴에 있는 의원들은요 의원 4명의 보좌관 1명이에요. 네. 그죠? 그런 거기도 어려워요. 근데 대한민국은 여건은 좋잖아요. 네. 근데 출근하면 매일 뭐 해야 돼요? 아침에 8.4km를 걸어야 됩니다. 국회의원 하면 그다음에 단식을 해야 돼요. 지금 이제 1차 단식 끝나고 2차 단식 시작하잖아요. 네. 그다음에 삭발을 해야 돼요. 그리고 오전 오후로 릴레이 발언을 해야 돼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단식도 해야죠. 추운 데 나가서 네. 저 해야죠. 또 국민의힘 의원들은 집회 나가서 또 인증샷 찍어야 돼요. 인증샷 찍어서 저 오늘 세이브 코리아 정강원 집회 나왔어요. 찍어야 돼요. 그것도 올려야 돼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 극한 직업이에요. 아주. 지역구도 다녀야 돼요. 지역구도 다녀야 되죠. 틈틈이 지역구도 예, 다녀야 돼요. 막걸리도 마셔야 되죠. 뭐 이거 이렇게 힘든 직업이 어디 있어요? 극한 직업이니까 이젠 쉬셔도 됩니다. 예. 참, 이 극한 직업 그렇게 또 하고 싶은 모양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모양인데 그러나 이런 정치 이제 우리가 국민들이 바꿔야 됩니다. 국민들이 바뀌지 않으면 국회의원들 안 바뀝니다. 이게 따라가요. 다들 국회의원들은요, 이 사람들 눈치 보고 다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제 바뀌어 주셔야 돼요. 저는 이게 요새 보면서요. 그 여야 할 것 없이 다 광장에 끌려가잖아요. 지금. 네. 예, 여야 할 것 없이 광장에 끌려가는데 그래도 국회의원 정도 되면 리더 아닙니까? 리더. 네. 이게 리더가 아니고 그냥 대중 추수주의 팔로워가 팔로워예요. 되는 팔로워. 네. 그게 대중 추수주의자들다. 네. 예, 눈치 보고 있다가 이쪽에 뭐가 새가 형성돼 갖고 저쪽 가서 붙으면 되는 것 같다. 그거 뭐 하려고 정치를 해요. 네. 예. 자, 저희는 이제 마지막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